네, 내년에 주목해 볼 만한 섹터로 원전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나성민 고수님께서는 내년에 좀 어떤 섹터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지금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주가 변동성이 좀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를 한번 보시면 2016년에도 박근혜 전 정권 시절에 이런 탄핵 정국들이 좀 있었고 정치적 리스크가 좀 커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 우리가 좀 상기를 해보면 정치적 이런 불안정성 이런 것들은 단기에 좀 그치면서 주가가 5월달 대선 전국까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불안정성이 높아졌지만 주가의 어떤 본질 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종목들은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여전히 저는 바이오 섹터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11월 달 들어서 바이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알테오젠이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40% 정도 조정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바이오 섹터가 급격한 조정을 보였습니다. 다만 우리가 1월 달에 1월 중순, 1월 한 13일부터 16일 사이에 미국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굵직한 이벤트, 모멘텀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바이오 섹터 여전히 지금 볼 시점, 주목해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고수님과 함께 2025년 유망한 섹터인 원전과 바이오주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현호, 나성민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살기 고수회전은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하신 후에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고수만의 기준으로 선별한 종목을 집중 탐구해보는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나성민 고수님과 함께 볼 텐데요. 2025년에 유망한 투자처인 바이오 섹터에서 기대해볼 만한 첫 번째 종목 바로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SK 바이오팜입니다. 자, 이 종목 지금 최근에 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고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좀 드물게 신약을 직접적으로 개발을 완료를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들, 특히 바이오 제약사들을 보시면 주로 기술 수출 위주의 그런 사업을, 그런 BM을 가지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유통을 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 올해 들어서 실적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네, 말씀하신 엑스코프리가 성장성이 지속되면서 내년에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미국의 엑스코프리에 대해서 처방수 추이를 한번 보시면 네.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쟁력 대비해서도 분기별 판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도표를 잠깐 보시면 경쟁력 대비해서 처방 추이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타사 대비해서 추이를 보시면 약 2.2배에 달하는 그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에서도 판매 추이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7년까지 엑스코프리의 매출이 대략 하나로 약 1조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국내의 첫 블록버스터급 약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 첫 블록버스터급의 약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미국 외에서는 어떤가요? 일단은 지금 글로벌 뇌전증 그 시장을 보시면 미국이 대략적으로 한 8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직접적으로 미국의 유통을 첫 번째 타겟으로 설정을 하고, 여기서 계속해서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다른 국가들을 한번 보시면 유럽이라든지 일본 등의 또는 기타 지역은 파트너링을 통해서 로열티를 받는 그런 효율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향후 중국 진출 이슈입니다. 지금 중국에 대해서 신약 허가 신청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품목 허가를
획득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 또는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엑스코프리 판매가 시작이 될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저변이 확대되는 27년에 매출 총이익률이 대략 94% 정도, 영업이익이 무려 43%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보시면 경쟁 약물들의 특허가 좀 만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브랜드 신약의 지위가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 약 같은 경우에는 발작에 대해서 완전히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이 약 한 50% 정도 되는데 발작 소실 효능을 입증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SK바이오팜의 미래 먹거리는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25년, 내년이죠. 방사성 약품에 대해서 추가적인 전임상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에셋을 도입하기 때문에 26년에는 글로벌 임상 개발 역량이 좀 확보가 되고요.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년까지 글로벌 수준의 RPT, 즉 방사성 의약품 그런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빅 바이오테크에 대한 도약 의지가 굉장히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후속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에 직접 유통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약을 개발했을 때 이런 유통망에 신약을 하나씩 더 넣으면서 추가적인 성장이 또는 매출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 SK바이오팜인데요. 현재 주가는 어떤가요? 지금 보시면 10월 16일 날 13만 원 고점을 기록한 다음에 11월 달 들어서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가 조정을 보이면서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매크로적인 그런 이슈들 또는 전체적인 시장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지 본질 가치가 전혀 훼손된 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투자자의 마음만 바뀌었을 뿐이지 회사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대략 10만 원 초반에서 10만 원 아래에서는 굉장히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대략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12에서 13만 원까지 30% 이상의 업사이드는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2025년 유망한 투자처인 바이오 섹터에서의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리가케인 바이오입니다. 자, 우리 리가케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거예요. ADC 기반의 약물과 그리고 플랫폼을 개발하는 그런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 세계 신규 모달리티를 대표하는 그런 ADC 시장에서 글로벌 입지를 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리가켄바이오가 6년 연속 기술 수출을 이뤄내면서 이미 ADC 분야에서는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첫 상용화할 약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예, 일단은 지금 상용화될 그런 후보 물질은 유방암 치료제인 LCB14입니다. 네. 중국의 포순 제약에게 기술 수출을 한 그런 품목이고요. LCD14 같은 경우는 25년, 즉 내년에 첫 품목 허가 신청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임상 데이터가 굉장히 우수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포순 제약도 중국 당국에게 가속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상업화에 돌입할 수 있는 중요한 후보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에 따라서 로열티를 수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ADC 관련해서 신약의 첫 상업화가 임박했다. 상업화를 하느냐 아니면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 주가의 레벨이 굉장히 달라지는 중요한 그런 포인트 그리고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선반영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지 않나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약의 상용화가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리가켄바이오의 핵심 파이프라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두 번째 파이프라인을 한번 보시면 항암 치료제 LCB71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글로벌 선두 경쟁 약품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글로벌 빅파마라고 할 수 있는 머크의 파이프라인 대비해서
2배 이상의 높은 반응률과 그리고 부작용이 적은 안정성을 개선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만큼 향후에 상업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게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혈액학회 ASH에서 기술 수출을 했던 시스톤에서 임상 결과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자, 임상 데이터가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시스톤이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리가켄 같은 경우에는 이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술 수출에 따라서 마일스톤을 수취할 가능성이 높고 향후에 상업화됐을 때 로열티를 수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D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암제는 암세포만 공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항암제라는 게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사실 항암 치료에 있어서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ADC 같은 경우에는 정상세포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극복한, 즉 부작용을 극복한 동사의 콘주얼 플랫폼 기술이 계속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함께 세워볼 텐데 현재 주가는 역시 좀 하락한 상황인가요? 최근에 보시면 지난 11월 11일 날 14만 3,600원까지 급등이 상승하는 추세가 나왔다가 11월 달 중순부터 대거 하락하면서 조정폭이 좀 컸습니다. 네. 바이오 섹터를 보시면 1년 내내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인 50억을 초과하게 되면 양도세 22% 이상, 25% 이상 또 이런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 회피성 물량으로 차익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를 위시해서 기관과 외인들도 대거 매도가 나와서 큰 폭의 조정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단 리가캠 바이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의 그런 문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가가 굉장히 하락을 한 상황에서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오히려 굉장히 커졌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는 한 10만 원 초반에서 10만 원 아래에서는 무조건 매수해야 될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번에 반등을 하게 되면 전고점 14만 3천 원, 즉 14만 원 이상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17만 원에서 18만 원까지도 보실 수가 있다. 그러면 적게 보면 한 20에서 30%, 많이 보면 한 4, 50%까지도 우리는 업사이드를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성민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살기 고수회전은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하신 후에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2025년 유망한 투자처인 바이오 섹터에서 기대될 만한 세 번째 종목 바로 살펴볼까요? 자, 세 번째 종목은 루닛입니다. 루닛 같은 경우는 AI 진단, 의료 진단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올해를 이렇게 좀 상기를 한번 해보면 되돌아서 한번 보시면 AI 관련해서 반도체 업체들 위주로 중심으로 주가가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등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AI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던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하드웨어 업체 중심의 AI 관련 섹터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AI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이제는 곽광을 받고 주가 상승 흐름이 좋아질 수 있는 국면.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투자금들도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루닛 같은 경우에 보시면 23년 초에 AI 바이오마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루닛 스코프를 출시를 했습니다. 글로벌 출시를 했고요. 이제는 상업화가 가시권에 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시를 했다라는 것과 이제 돈을 번다라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돈을 벌 수 있는 회사가 됐다. 자, 그래서 최적의 항암제를 찾는 루닛스코프가 글로벌 제약사의 러브콜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빅파마에서 러브콜을 받았다고 하니까 해외 매출이 좀 기대가 되는데 실적은 어땠나요? 네, 실적을 보시면 올해 실적은 상당히 조조합니다. 3분기 누적 매출을 보시면 한 341억 정도를 달성을 했고요.
올해 3분기까지 보시면 영업 손실이 한 164억 정도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역시나 한 36.7% 이렇게 영업 손실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M&A 관련된 이런 자금들 또는 비용들을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순손실이 대략 영업 순손실이 17.6%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이제는 줄어드는 국면에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내년 실적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매출은 대략적으로 835억 정도, 한 1,000억 건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는 그런 국면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니스코프의 매출 확대까지 모든 사업 영역에서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요. 4분기부터는 통합 마케팅 그리고 제품에 대한 크로스 셀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미 시장 공략이 이제 시작이 된다.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M&A 관련된 비용이 정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루닛이 어떤 기업과 M&A를 한 건가요? 네, 일단 M&A는 완료가 됐습니다. 네. 됐고요. 인수한 기업은 볼파라입니다. 뭐 볼바라가 아니라 볼파라라는 회사고요. 네. 뉴질랜드의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동안 루닛의 약점으로 이렇게 보였던 게 뭐냐면 미국 내 유통이죠. 미국의 유통이 좀 활발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 볼파라가 가지고 있는 약 2,000개의 의료기관, 이 유통망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를 이용한 루닛의 그동안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회들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매출 성장을 기대해봐도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년에 좀 주목해 볼 만한 모멘텀은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보면 성장 네. 모멘텀은 한 두 가지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속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이렇게 보시면 볼파라와의 얻은 시너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AI, 바이오마커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제약사들과 협력 이슈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성장 모멘텀 포인트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보시면 루닛의 스코프 이외에 또 다른 주력 AI 진단 플랫폼이죠. 루닛 인사이트도 성장성 전망이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 세계 55개국에 한 4,500개 이상의 어떤 의료기관에 지금 활용 중이다 말씀을 드리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211%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력 제품의 성장 그리고 M&A로 인한 매출의 급격한 성장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와의 계약을 통한 한 단계 도약 그리고 이 종합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향후 가파른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미래가 기대되는 루닛인데요. 자, 루닛 역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6만 원대, 6만 5천 원 내외면 적정한 우리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일단 지금 주가가 좀 튀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으로 지금 진입하기는 다소 부담스럽다 말씀을 드리고 다만 6만 원대까지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6만 7천에서 8천 원대가 되면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자 말씀을 드리면서 주봉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작년에 한번 보시면 9월 달에 13만 한 5천 원까지 물론 지금 지금 보시면 지금 조정 주가이기 때문에 주가가 약간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치하더라도 대략적으로 10만 원 이상은 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다. 요 점은 좀 유념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25년 유망한 투자처인 바이오주에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바이오주에 또 다른 종목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어려운 국내 증시에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익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 꼭사주로 들고 왔습니다. 네, 나성민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살기 고수회전은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하신 후에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 선정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은 kok사주 같은 경우에는 합성의약품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을 연구 개발, 제조 그리고 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특히나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안구 질환, 암 등 여러 가지 질환 분야에 대해서 개발을 집중을 좀 하고 있다. 특히나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만성적인 난치 질환에 대해서 총 5개의 연구 과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중국, 미국, 일본 여러 가지 국가들에게 동시 진출을 좀 시도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려 3개국에 진출할 약 어떤 제품인지 궁금합니다. 전신 근무력증 대상 항체 신약 후보 물질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7년도에 중국과 그리고 미국 내 파트너사와 각각 기술 수출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파트너사가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요. 특히나 중국의 파트너사는 BLA라고 하죠. 신약 품목 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반기,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상업화되는 첫 물질로 기대가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을 한번 보시면 22년 중증 근무력증 대상의 임상 3상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7년까지 최종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글로벌 신약 시장에서 보시면 일본이 대략 한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약건들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과 일본에서의 진행 상황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이루어졌을까요? 미국 내에 대해서는 임상 3상에 대해서 환자 등록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좀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내년 3월 또는 한 4월 정도에 한 4개에서 5개 정도 적응증을 확대하는 그런 임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임상 확대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점 또 중요한 주가 상승의 트리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왜냐하면 적응증을 확대한다라는 것은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곧 증가하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어떤 질환에 대해서만 적응증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효능을 입증하는 것보다 2개, 3개, 4개에 대해서 효능을 입증을 하게 되면 그만큼 판매가 늘어나기 때문에 중요한 파이프라인의 가치 상승의 중요한 포인트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보시면 26년 초까지 최대 한 10개 정도 적응증 확대하는 임상을 시작할 그런 계획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년에 주목해 볼 만한 파이프라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치료제뿐만 아니라 네. 파킨슨 병이라든지 또는 안구 건조증 등 여러 가지 다른 신약에 대한 매력적인 그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특히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관련해서는 기존의 임상 일상 데이터가 좀 예전에 발표를 했었는데 경쟁약 대비해서 부작용이 적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향후에 신약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확실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이 kok사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3,950원 내외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난 10월 22일 날 보시면 52,000원까지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짧게 보면은 대략 한 4만 원 이상까지도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30% 이상의 업사이드, 추가적으로 저는 5만 원까지도 5만 원 내외까지를 바라보면 여기서 한 40에서 50% 이상의 또 업사이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성민 고수님의 kok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 계좌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성민 고수가 알려주는 투자 전략 미니 강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키워드는 MSCI 지수 편입과 수급 상관관계입니다. 작년 에코프로가 8월 MSCI 지수에 편입되는 이슈로 인해서
작년 7월에 급격하게 주가가 오른 이벤트를 기억하실 겁니다. MSCI 지수 정기 변경일은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1년에 4번 정기 변경일이 있습니다.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선침해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고, 이런 이벤트를 이용한 전략을 활용한다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2월 정기 변경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액티브성 자금이 선침해로 들어올 수 있는 국면입니다. 도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MSCI 변경일 편입 종목 가격 동향입니다. MSCI 편입일 전까지 주가가 꾸준히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보시면 대략 거래일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래일로 30일이기 때문에 한 달 평균 거래일 수가 20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대략 한 달 보름 전부터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이 시작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략 12월 말에서 1월 초부터 MSCI 편입이 가능한 종목들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대략 시가총액 기준으로 컷오프 기준이 6.5조 원입니다. 즉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략 6.5조 원이 넘어야 MSCI 지수에 편입될 조건을 갖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현재 시총을 보면 LIG 넥스원이 4.9조 원, HD 현대미퍼가 약 5조 원 내외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MSCI 편입이 가능한 시총이기 때문에 6.5조 원 이상 시총을 맞추기 위해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밀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잘 활용하시면 예상보다 높은 초과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주식 고수들이 보고 싶다면 필살기 고수 외전.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